할아버지, 조심하세요.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72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국밥을 받으며 12살 소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민이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으로 담벼락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을 때 소녀는 이미 골목 끝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할아버지는 혼자였습니다. 세 자식 모두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매일 오후 3시 소고기 국밥 한 그릇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저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국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창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커튼을 닫고 불을 껐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지민이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도 지켜보고 있어요. 3일째 되는 날 할아버지는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담벼락 모퉁이 높은 곳에 작은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전봇대에도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도 있었습니다. 렌즈들이 모두 할아버지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왜 이런 짓을? 할아버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방범용 CCTV 많이 답니다. 별일 아닐 겁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커튼을 쳤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일주일 후 국밥 용기 안에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땅 때문에 그래요. 조심하세요. 할아버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20년 전 아내와 함께 산 이 낡은 집. 최근 재개발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이 몇 번 찾아왔었습니다. 안 팔아. 여기서 죽을 거야. 할아버지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국밥을 먹는 양이 점점 줄었습니다. 체중이 빠졌습니다. 지민이는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보며 작은 공책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소녀의 눈빛이 심각했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할아버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샤넬 재킷을 입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45세 둘째 딸 수진이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 건강 걱정돼서 왔어요. 좀 열어주세요. 할아버지가 문을 열자 수진 뒤에 노인복지센터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저 사람을 데려왔어? 아버지 건강 체크하려고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복지센터 직원이 혈압을 재고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든 대답을 정확히 했습니다. 직원이 수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 좋은 데로요. 아버지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고. 난 안 가. 이 집은 제가 정리할게요. 좋은 값에 팔 수 있대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은 내 엄마랑 40년 산 곳이야. 안 팔아.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혼자 여기서 쓰러지면 어쩌려고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지민이가 국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현관에 선 낯선 사람들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배달만 하고 가.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민이는 할아버지에게 국밥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돌아섰지만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수진과 복지센터 직원이 나왔습니다. 지민이는 담벼락 뒤에 숨었습니다. 수진이 차에 타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갔다 왔어요. 아직 안 된대요.
고집이 세서 지민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번 주까지 설득할게요. 그 땅 2억에 넘기기로 했잖아요. 아버지 몫은 요양원비로 쓰면 되고. 소녀의 몸이 굳었습니다. 카메라 설치한 거 잘했어요. 며칠만 더 찍으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 만들 수 있어요. 수진의 차가 떠났습니다. 지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꺼냈습니다. 들은 내용을 빠르게 적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이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분이요. 내 딸이야. 그 사람이 한 말 들었어요. 지민이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녀가 적은 내용을 읽었습니다. 손에서 공책이 떨어졌습니다. 거짓말이겠지. 죄송해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주저앉았습니다. 지민이가 물을 떠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딸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7일 동안 국밥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는 매일 할아버지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밤 11시 할아버지 집이 깜깜했습니다. 지민이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한참 후 불이 켜졌습니다. 누구야? 저예요, 할아버지.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kg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밥 드셨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지민이는 다음 날 주문하지 않은 국밥을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겨우 몇 숟가락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지켜봤어요. 소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지민이가 6개월간 적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날짜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국밥을 얼마나 먹었는지, 기침을 했는지, 손이 떨렸는지. 왜 이런 걸? 제 엄마도 혼자 살았어요. 2년 전에.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엄마가 아픈 거 당뇨 합병증이었대요. 병원 갔을 땐 이미 늦었어요. 할아버지가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걱정됐어요. 똑같이 혼자 사시니까 매일 배달 오면서 확인했어요. 이 어린 게 이상한 사람들이 카메라 다는 거 봤어요. 그래서 경고한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고맙구나. 할아버지 딸은 나쁜 사람이에요. 지민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할아버지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녀가 옳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후견인 지정 서류 가져왔어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할아버지가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나가.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제가 아버지 재산 관리해 드리려는 건데. 내가 날 미치광이 만들려고 카메라 설치한 거 다 알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내 귀로 직접 들었어. 2억에 넘기기로 했다며. 내 몫은 요양원비로 쓴다며. 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오해예요. 오해? 내 목소리 똑똑히 들었어. 변호사가 수진을 말렸습니다. 일단 나가시죠.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다신 오지 마. 난 이제 딸 없어.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차에 타서 핸들을 쥐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그녀는 2억이 필요했습니다. 이혼 후 빚이 3억이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갚지 못하면 파산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지민이는 학교를 마치고 곧장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할아버지, 소녀가 소리쳤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3일 동안 씻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옷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밥 드셨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민이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이 넘쳤습니다. 거실 바닥에 먼지가 쌓였습니다. 제가 청소할게요. 괜찮아. 그냥 가. 안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러다 죽어요.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죽으면 어때? 어차피 혼자야. 지민이가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저 있잖아요. 넌 내 가족이 아니잖아. 가족이 뭔데요? 할아버지 딸은 가족이에요? 할아버지 죽이려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녀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국밥 먹어요. 지민이가 가방에서 국밥 2개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놀란 표호로 물었습니다. 2개를 왜? 저도 먹으려고요. 할아버지랑 같이.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할아버지, 응, 제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일기장 남기셨어요. 지민이가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받아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봐주세요. 할아버지가 펼쳤습니다. 엄마의 글씨가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미안해. 혼자 아프다고 말 못해서 내가 걱정할까봐 참았어. 엄마 혼자 견딜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사람은 혼자 못 살아. 누구든 옆에 있어야 해. 지민아, 넌 절대 혼자 있지 마. 힘들면 말하고, 아프면 말하고, 외로우면 말해. 약한 게 아니야. 사람이 원래 그런 거야. 할아버지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되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소녀를 안았습니다. 12살 아이가 72세 노인을 토닥였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창문을 봤습니다. 수진의 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2명이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정신감정을 받으셔야 해요. 법원 명령이에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민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안 열어요. 저 사람들 들여보내면 안 돼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문 안 여시면 강제로 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뭐? 정신감정? 아버지가 최근 이상행동을 보이신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누가 신고했는데? 보호자이신 따님께서요. 할아버지가 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딸은 눈을 피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아버지, 요즘 밥도 안 드시고 집도 안 치우시고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이렇게 흥분하시면 곤란합니다. 지민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상이에요. 제가 증인이에요. 수진이 소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넌 누군데 끼어들어? 저 할아버지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매일. 아줌마보다 훨씬 더. 뭐라고? 아줌마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저는 매일 왔어요.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경찰이 개입했습니다. 일단 병원 가시죠. 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 거부하시면 강제 입원 절차 밟습니다. 지민이가 할아버지 앞을 막아섰습니다. 12살 소녀가 두 경찰과 한 중년 여자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안 가요. 절대로. 그날 밤 지민이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국밥집 주인 정기우는 묵묵히 듣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 저 정인의 국밥집인데요. 지민이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손짓으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아시죠? 네, 그분. 지금 큰일 났어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 집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슈퍼 주인, 약국 아저씨, 세탁소 할머니, 철물점 사장. 동네 사람 20명이 넘었습니다. 수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뭐예요, 이 사람들은? 슈퍼 주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 선생님 딸이시죠? 네, 그런데요. 우리 김 선생님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수진이 코웃음 쳤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 아버지예요.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약국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약 사러 오십니다. 20년째요. 한 번도 안 빠뜨렸어요. 그게 정신 이상한 사람이 할 짓입니까? 세탁소 할머니가 이었습니다. 선생님 일주일에 2번 세탁물 맡기러 오세요. 늘 깔끔하게 개켜진 옷만 입으세요. 그런 분이 어떻게 이상해요? 수진이 짜증을 냈습니다. 그건 예전 얘기잖아요. 요즘은 달라졌어요. 그게 누구 때문인데요? 지민이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6개월치 기록 공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카메라 설치한 다음부터 할아버지 이상해진 거예요. 지민이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6월 3일 할아버지 집 주변에 낯선 남자들 출몰. 6월 5일 담벼락에 카메라 설치됨. 6월 6일부터 할아버지 밥 못 드심.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진이 공책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게 뭔데? 지민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증거예요. 아줌마가 할아버지 괴롭힌 증거. 철물점 사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도 사진 찍어놨습니다. 6월 초에 수상한 남자들이 카메라 설치하는 거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방범용이라고 하시려고요? 남의 집 담벼락에 몰래 다는 게 방범용입니까? 할아버지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들 왜 이래요? 선생님 지키러 왔죠. 슈퍼 주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애들 10년 동안 무료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은퇴하신 후에도. 약국 아저씨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3일 밤 세우신 분이 선생님이에요. 세탁소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손자 대학 갈 때 장학금 주신 분도 선생님이고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다 옛날 일이고, 옛날이든 지금이든 은혜는 은혜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진을 에워쌌습니다. 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켜요. 내 아버지 내가 모시겠다는데 왜 남들이 간섭해요? 모시기는요. 재산 빼앗으려는 거잖아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다 들었어요.
전화 통화하는 거, 땅 2억에 팔고 할아버지는 요양원 보낸다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너 이 꼬맹이가 어른 대화해. 어른이 뭐 하는 짓이 그래요? 자기 아버지 미치광이 만들려고요? 수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민이를 때리려는 순간 정기훈이 딸 앞을 막았습니다. 우리 딸한테 손대지 마세요.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진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좋아요. 다들 그렇게 나오시는 거죠? 법으로 하죠. 법으로. 차가 요란하게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저앉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다들. 내일로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선생님한테 진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할아버지가 울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 섰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후견인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변호사 없이 혼자였습니다. 방청석에는 동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신청인 측 증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신청인은 최근 2주 동안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고 집안 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기관리 능력 상실의 증거입니다. 판사가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사실입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하기 전에 지민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판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방청객은 발언할 수 없습니다. 저 증인이에요. 지민이가 공책을 흔들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12살 소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성함과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이지민 12살입니다. 피신청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매일 국밥 배달하는 사람이요.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피신청인을 자주 보시나요? 매일 봐요.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요. 지민이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오후 3시에 국밥 드세요. 항상 같은 메뉴예요. 소고기 국밥에 김치 추가. 밥 안 드신 날은 딱 7일이에요. 그 7일은 언제입니까? 할아버지 딸이 요양원 보내려고 온 다음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 아이가 거짓말을.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신청인 측은 앉으세요. 증인 계속하세요. 지민이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화요일마다 약국 가세요. 목요일에는 도서관 가세요. 토요일에는 마트 가세요. 다 시간 맞춰서요. 이게 정신 이상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판사가 공책을 달라고 했습니다. 6개월치 기록을 넘겨보았습니다. 날짜, 시간, 할아버지의 행동이 빼곡했습니다. 대단한 기록이네요. 왜 이렇게 자세히 적었습니까?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엄마가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할아버지는 꼭 지키고 싶었어요. 방청석에서 눈물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도 잠시 침묵했습니다. 신청인 측 변호사, 질문 있습니까? 수진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은 전문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닙니다. 그저 배달하는 아이일 뿐입니다. 지민이가 변호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가족은 피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다음 증인은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슈퍼주인, 약국 아저씨, 세탁소 할머니, 모두 할아버지가 정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섰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할아버지가 수진을 봤습니다. 내가 널 잘못 키웠나 보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그렇게 필요하면 줄게. 땅도 팔게. 근데 한 가지만은 안 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날 미치광이 만들지 마. 내 아빠를.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신청인 김철수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지정 신청을 기각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법정을 나온 할아버지에게 지민이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소녀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제 매일 국밥 2개 주문하세요. 저랑 같이 먹게요. 그래,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둘러쌌습니다.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3개월 후 할아버지 집 앞에 작은 간판이 생겼습니다. 무료 공부방 마이너스 김철수 선생님. 매일 저녁 동네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수학을, 지민이는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오후 3시면 국밥 2개가 배달됐습니다. 수지는 한 번도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찾지 않았습니다. 혈연은 끊어졌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진짜 가족 맞죠? 할아버지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만큼 진짜인 가족이 어디 있겠니?